예, 정경근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. 2012년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가족이 83%라 그래요. 그러니까 17%는 이제 한 번 받은서부터 뭐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 또 한 번 받다 말았다는 사람들 가끔씩 받는 사람들 있죠. 네,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한 뒤에 아이를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비양육 부모로부터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네, 실태를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. 우선 이제 법으로 이게 그 재판할 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양육비 부분 합의를 하거나 재판 결과에 나오는 얘기죠.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. 그러니까 2007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합의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요. 2007년에 개정에서는 이혼할 때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합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. 그 합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약간 이제 실제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이 이혼 확인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,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막 이혼해서 살았는데 십수년 못 받았어요. 근데 애는 이미 성년이 돼 버렸어. 근데 남편은 상당히 잘 살아 이제. 그 저기 뭐죠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럴 때도 그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양육비 청구 소송을?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금액 산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산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제 적어질 수는 있는데요. 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전 대표님 이제 진짜 한부모 한국 한부모 연합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이시니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사례를 접하시겠어요? 어려우시죠? 네, 많이 접하기도 하고요. 또 저도 또 경험자이기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고.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? 받으시죠 지금? 네, 저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았고요. 이제 물론 판결을 받아도 안 주는 분들이 많죠.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는 뭐 몇 번 안 지킨 적은 있지만 그래도 좀 지켜지긴 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지론은 부모의 생활 수준만큼 아이들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. 예, 근데 이제 아이들 아빠가 월급쟁이였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상당히 이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서 적어도 내 아이들은 아빠의 준하는 생활 수준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아는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증액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증액 청구요? 예, 양육비 증액. 증액. 그때 증액. 옛날에 합의했던 거죠 증액. 예, 좀 더 높여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제 소송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대표님 처음에 소송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, 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얼마로 올라가셨어요? 금액을 그 당시에는 제가 아이가 둘인데 중학교까지는 30만 원, 고등학교 가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긴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서 예, 그대로 했는데 저는 몇 번 이행되지 않을 때는 또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좀 확고해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. 그리고 증액 청구 소송을 해서 다시 법원에서 만났어요. 똑같이 이혼 소송할 때처럼 만났는데 되게 좀 허무함도 있더라고요.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자기는 어려우니 더 줄 수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좀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. 이제 이분이 한번 법정에서 만나고 난 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자기가 그 양육비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아이들 학비나 이런 걸 많이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. 좀 사실 좀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돈보다는 그런 정성이나
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진심으로 뭐 어쨌든 제가 순진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럼 그렇게 알아서 아이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했습니다. 다행히 이행은 대표님 되셨고요. 그 예. 예, 그 양육비를 이제 그 회원들이 예, 미성년 자녀를 둔 회원들이 많잖아요. 네네네. 예, 근데 그분들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령 뭐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는지요? 저희 이제 단체 소속된 회원들은 주로 좀 저소득층들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한 경우도 많고요. 약간 폭력이나 이런 굉장히 부당한 일 때문에 이혼한 경우 많아요. 그래서 이혼한 과정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양육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정말 저 사람하고 안 살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고 보니까 양육비도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교육할 때도 이 양육비는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다. 그거는 엄마가 찾아주는 아이를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관리원도 생기고 하니까 좀 신청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주로 이제 양육비행 관리원을 저희가 소개를 하죠. 그러니까 그 관리원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? 없을 때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고요. 근데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한부모가 4.6%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예, 맞아요. 그래서 왜 안 하냐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법을 만들어질 때 이제 교수님도 많이 애쓰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법 만드는데 함께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굉장히 미약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고 이걸 한부모들이 이용을 해서 아이 양육 환경을 좀 더 낫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회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관리원에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. 이렇게 많이 이제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죠. 예,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이행 신청하는 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. 그 상대 배우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, 어쩔 수 없겠네요. 예, 그러고요. 그래도 이제 해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예,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폭력이나 너무 힘들게 헤어진 경우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다시 엮이는 건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. 오히려 양육비 이행 청구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예, 대부분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, 현실이. 토크 2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